백종원 대표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러운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건 취미로 두고 잘하는 걸 업으로 두던가 아니면 이게 뭐 뒤집어지던가 뭐 돈 버는 거 따로 취미 따로인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으로 업을 이룬 사람인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좀 부럽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스스로 교훈을 얻는 건 삼행시 열심히 해야지. 뉴질랜드에도 열심히 해야지. 지금 황영이 표정이 개인적으로 백종원이란 브랜드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은 표정이죠. 한번 까주세요. 브랜드적으로. 뭐 까줄 게 뭐 있어? 까주세요 그냥. 양파 까듯이 까주세요. 이게 모든 성공한 브랜드들은 뭐 성공의 요인은 여러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이밍, 그 시운을 탄다라는 것도 무시 못한다고 봐요. 이전에 그 흥 소장이 그 마케팅 4.0 얘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컨버세이션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발신자가 어떤 그 메시지를 발신해서 수신자한테 가는 거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컨버세이션은 대화잖아요, 대화.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개인 브랜드 중에서 컨버세이션이 능했다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이게 전체적인 트렌드나 흐름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1인 시대 우리 얘기할 때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두 가지 상반된 게 동시에 존재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집값이 사정없이 비싸잖아요. 미친 듯한 집값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경제 이거 분석할 때 주거비 부담이 우리나라는 의외로 주거비 비중이 낮아요. 이유가 뭐죠? 많은 경우 전세기 때문이에요. 지표상으로는 주거비 비중이 낮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세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상반된 게 동시에 증가하는 하나는 HMR이 됐든 뭐가 됐든 집에서 먹든 아니면 거창한 개념의 외식이 아니라 밖에서 사 먹는 게 늘어나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늘어나면 예전 같으면 요리나 음식을 안 해야 될 사람들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죠? 근데 백종원 씨는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EBS에서 음식 각 찾아낸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뜨지 않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분이 대중성을 완전히 획득하고 뜬 건 컨버세이션에 능하다는 강점과 결합해서 마리텔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마리텔 맞아. 마리텔이 남겨준 게 뭐냐면 음식 혼자 해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만능 양념이라고 표현되는 몇 가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밥이 가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예전 같으면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다녔어야 될 젊은 애들이 무조건 사 먹으러 갈 때도 애지간히 좋은 걸 사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그 양반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하고 너무 잘 맞았다. 예를 들면 정말 무슨 아주 하이엔드의 그 프렌치 요리를 하는 그런 셰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떴다. 맞아요. 게다가 이 대화하는 능력도 탁월했고 저는 그 골목, 그러니까 TV 사실 잘 안 보니까 가끔 볼 수밖에 없어요. 워낙 하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그 뭐 프로그램 중에서도 왜 달인 같은 사람이 맞아요. 음식점 찾아가서 이렇게 코칭해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 일요일 밤 이런 것도 했었어요. 코칭을 해줘요. 그러면 막 체력 훈련도 시키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의 포맷이 골목식당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본 프로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고 실제로 봤는데 일본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무슨 돈가스의 달인이 팔이 달리는 돈가스 집을 찾아가서 기초부터 가르치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몰래카메라 찍고 그러면 잘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우리나라 프로그램과 일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은 달인이 이걸 보고 있는데 그걸 배운 사람이 잘 안 되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눈물을 비치고 그래요. 지금 백종원 씨가 아니라 그 옛날에. 그러면 우리나라 그 달인이 와서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는데 일본 프로는 자기가 전수해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못하는 걸 보고 달인이 울어요. 그게 좋게 포장하면 장인 정신이라는 게 저런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골목 식당을 보면서 그게 십수년 전에 읽은 글에 나온 얘기인데 백종원 씨가 코칭을 해주고 나서 찾아가고 뒤에서 자기는 직접 안 있고 뭐 하는 걸 보면서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 양반이 상업적으로 포장됐던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정말로 공감하고 감정이입하고 안타까워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아, 저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그 최고죠.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할 때 우리가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이만큼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지 못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제일 비겁하다 생각하거든요. 언제 들어도 옳은 얘기를 맞지 않는 맥락에서 떠드는 전문가가 제일 혐오스러운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저는 DPT. 네, 백종원 씨를 보면 어떤 가게를 갔을 때 고쳐야 되고 하다못해 뭐 가게 터도 여기가 아니어야 되고 영업시간 뭐 손볼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점이 뭐다를 뽑아내고 그거 하나부터 고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걸 추진하고 독려하는 걸 봤을 때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바로 필드에 적용되는 조언을 하는 전문가라는 게 사실 전문가로서 보여주는 여러 사람의 모습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브랜드 밸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실제로 디자인 싱킹을 제대로 적용한 거거든요. 디자인 싱킹의 5가지 단계 중에 엠퍼사이즈, 뭐 문제 규정, 프로토타입, 아이디어 하는데 유재석도 그렇고 백종원도 그렇고 안티가 비교적 적은 연예인 개인 브랜드인데 이들은 저는 확실한 건 진심이 좀 그러니까 실제든 아니든 그때 화면 안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리고 실제 디자인 띵킹의 핵심이 애정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애정을 갖고 관찰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제 해보고. 제가 볼 때는 백종원 브랜드를 제가 브랜드로서 참 괜찮다고 보는 건 중간에 정치해보라는 의도도 분명히 유혹도 있었을 거고 다른 유혹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방송하는 게 좀 지겨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지난 거의 한 7, 8년, 10년 정도를 어찌됐건 노출된 삶이지만 본인의 이걸 쭉쭉 조금씩 그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약간씩 좀 살짝씩 바꾸면서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출연했던 과정을 보면 어떤 배우의 필모그래피처럼 성장되고 진화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을 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안목이라고 봐요. 아까 황영께서 말씀하셨던 마리텔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주는데 컨버세이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이 유저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댓글을 읽어가면서 반응을 보여주는 그래서 입문용 방송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홈런을 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레시피 요리는 힘든 게 아니야. 지금 그거 하더만 MBC에서 그 막 랜선으로 같이 막 그것도 하고 뭐 프로그램을 선택했던 안목을 보면 마치 잘 짜여진 로드맵을 밟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전문가로서의 포스가 빡 터지는 건 뭐냐면 한식대첩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팔도의 음식 고수들의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때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 많은 식자재를 언제 다. 근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하루 6끼 하루 12끼 먹는 친구가 있어요. 어디 사진 보면 어디 뭐 가서 뭐 드세요 뭐 하는데 그런 데를 가보면 이미 갔다 왔어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부지런하게도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죠. 우리가 백종원 씨로부터 개인 브랜딩 측면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저 자막으로 치실 만한 거 한 문장 있어요. 네. 백종원, 브랜드 백종원의 성공 요인은 디자인 싱킹, 가르치고 애정을 담은 엠퍼사이즈, 디자인 싱킹, 스타트업식. 여긴 뭐냐면 피벗을 조금씩 해. 피벗이라 하면 조금씩 그거에 맞춰서 이걸 수익 모델이나 이거 바꾸는 거거든. 디자인 싱킹과 스타트업식의 어떤 이게 백종원 브랜드의 그 디자인 싱킹에서 지금 백종원 씨가 디자인 유재석도 그렇고 디자인 싱킹이라고 했는데 흥 소장은 공감한다. 공감하고 바로 빠르게 좀 뭘 해보고 뭐. 그 사실은 디자인 싱킹은 우리 늘 얘기했던 거 다양하게 펼쳐진 현상 문제에서 문제점을 딱 뽑아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주저하지 말고 프로토타입으로 빨리 만들어보고 개선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문제 해결은 비슷한데 처음에 얘기한 대로 공감할 때 고객 중심 사고하고 포인트 오브 뷰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유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니드를 필요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게 그 POV라고 정리하는 문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냐면 How might we?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게 나오면 바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서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빨리빨리 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종원 씨의 그 디자인 싱킹이라는 건 흥 소장 얘기가 정확한 지적인데 뭐냐면 식당에 가서 계산을 할 때 모든 문제가 아니라 그걸 포인트 오브 뷰, 고객 관점으로 해서 여기 들어온 손님들은 너무 많은 메뉴 때문에 니드 빨리 선택해서 제대로 먹고 싶은 그걸 원해요. 왜냐하면 요 시간에는 이 식당하고 그 오는 손님과의 거리가 멀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돌려줘.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선택하고 빨리 돌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메뉴를 줄여라 혹은 이 분야는 버리고 이쪽 전문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그 양반이 디자인 싱킹을 따로 공부했겠어요? 그냥 체득된 그런 조언가의 면모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디자인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저는 백종원 대표가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현업에서 오래 버틴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런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 오케이.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 했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따는 방식이 어떠냐면요. 우리는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심사를 받은 다음에 이겨야 일을 할 자격을 얻어요. 우리는 그래요. 경쟁 PT나 입찰이나 나는 영상 전문가고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대상들은 영상을 몰라요. 그분들보다 내가 전문가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골라야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불쑥 끼어들었습니다만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제 소개글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어 보이기만 한 헛소리 DPT를 싫어합니다라고 써있고 뭐냐면 전문성은 존중받아야 되나 필드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전문가는 그런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전문 지식과 필드의 경험이 적절히 조화되는 게 적절히 조화라는 말은 너무 비겁합니다만 그게 균형 잡히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백종원 씨는 참 탁월하다. 탁월한 것 같아요. 탁월한 것 같고. 자, 그럼 이렇게 저희 대한민국 역대 히트 상품 다음 시리즈도 계속 녹화할 거니까요.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이야, 알람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알람은 깨는 거. 잉 일어나는데 오늘 저는 황영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존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아무튼 오늘 너무 준비 많이 하시고 너무 텐션 있게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연기를 해 말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 네, 여러분 또 다음 녹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